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경험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게임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선택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감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이기에 우리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관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가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주체적인 플레이 감각과 AI의 정교한 수행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와 게임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해온 하나의 표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게임을 한다,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단순히 화면 앞에 앉아 조작을 하고 있을 때도 항상 플레이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특정한 감정이나 몰입의 상태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플레이를 인식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게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의 몰입,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리듬과 긴장, 음식을 경험할 때 기대와 만족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경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기술적인 설명이나 AI의 성능을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게임을 경험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플레이라는 개념을 차분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이후에 등장할 AI 논의 역시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트라이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지금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나 컨트롤러를 잡고 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게임 속 상황에 깊이 몰입해 주변의 소음이 잘 들리지 않거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부가 걸린 순간에 긴장감이 극대화될 때 비로소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나 캐릭터의 감정에 공감하며 서사에 빠져들 때 플레이를 인식합니다. 같은 게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하고 있다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게임 플레이가 단순한 조작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해석, 몰입이 결합된 경험 전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I는 조작을 수행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지금 상황을 긴장된 순간으로 느낀다거나 실패를 아쉬운 경험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느끼는 플레이 경험과 AI의 수행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차시 전체는 이 간극을 하나씩 분해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조작과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를 명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은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입력과 출력의 물리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AI가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떤 맥락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낳을지 스스로 이해하고 예측할 때입니다. 이는 마치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와 그 음악의 선율을 따라가며 감동을 느끼는 경험이 전혀 다른 차원인 것과 같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스마트폰 화면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조작과 어떤 영상의 내용에 집중하며 몰입하는 경험의 차이를 떠올려 본다면, 플레이의 본질이 단순한 입력 행위가 아닌 해석이 담긴 경험에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결국 게임의 플레이를 결정짓는 것은 버튼 입력의 횟수가 아니라 그 입력이 플레이어 내부에서 어떤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의미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플레이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선택이 존재합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지금 아이템을 사용할지, 기다릴지, 계속 도전할지, 잠시 멈출지와 같은 판단이 반복됩니다. 이 선택들은 단순히 시스템이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플레이어들은 실패가 예상되는 선택을 하면서도 게임을 이어갑니다. 이 선택은 점수나 승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와 같은 감정과 기대가 선택을 이끕니다. 반면 AI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이 주는 기대나 아쉬움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AI는 결과를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인간의 선택이 왜 플레이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옳은 선택과 틀린 선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플레이 경험의 관점에서는 이 구분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임에서 일부러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경로를 택하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선택들은 실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장면을 보고 싶거나 다른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선택을 이끕니다. 이러한 선택의 동기는 AI의 행동 방식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AI는 호기심을 느끼지 않으며 결과의 차이를 감정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면 왜 인간의 선택이 플레이를 플레이답게 만드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 즉 플레이와 잘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좋은 사람을 두고 게임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잘하는 것과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는 감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몰입이나 감정적 경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수도 많고 성과도 낮지만 매 선택마다 고민하고 실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강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AI를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AI는 게임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선택을 반복하며 인간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곧바로 플레이하고 있다는 감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I는 잘함의 영역에서는 인간을 앞설 수 있지만 경험의 영역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AI의 성능을 인간의 경험과 동일한 선상에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 윤리나 책임의 문제를 논의할 때도 바로 이 구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잘함과 플레이의 구분은 학생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력과 경험은 서로 다른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작품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도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음악의 구조를 몰라도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게임에서도 결과와 경험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AI를 평가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 과정이 인간과 동일한 경험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은 이후 윤리와 책임을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앞선 논의에서 플레이가 단순한 물리적 조작이 아닌 의미 있는 경험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인 감정과 실패의 가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규칙이 강제하는 수치가 아니라 플레이어 내부에서 생겨나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정서적 동력을 통해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무게가 배제된 AI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인간의 실패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플레이를 진정 플레이답게 만드는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플레이답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 더 꼽자면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잘 될 것 같을 때는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실패가 예상될 때는 긴장이나 불안을 느낍니다.
실제로 게임 경험을 떠올려 보면 구체적인 점수나 기록보다도 그 순간의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면에서 손에 땀이 났다, 마지막에 실수해서 너무 아쉬웠다와 같은 표현은 플레이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감정이 개입된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감정이 게임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은 점수와 조건을 제시할 뿐 긴장하거나 설렐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는 플레이가 외부 시스템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내부에서 구성되는 경험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AI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AI는 상황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긴장되거나 기대되는 순간으로 느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다른 생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논의할 때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 개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게임을 기억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의 세부 규칙이나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정 순간의 감정은 오래 기억합니다. 정말 긴장되었던 결승전, 예상치 못한 실패, 혹은 어렵게 성공했을 때의 해소감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결과보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발전된 수준의 AI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AI에게 데이터는 축적되지만 그 데이터에 감정적 무게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플레이 경험을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과 함께 플레이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이지만 플레이어에게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게임을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패가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라기보다 플레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AI의 행동 방식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AI에게 실패는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의 결과로 처리됩니다. AI는 실패를 아쉬워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으며 실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AI는 실패를 바탕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은 경험의 변화라기보다는 계산 결과의 갱신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인간의 플레이 경험이 실패를 포함해야 비로소 완성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이후 음악이나 스토리텔링에서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학습하는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다음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입니다. 게임에서의 반복 도전은 이 감각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면 AI는 실패를 계산 오류로 처리합니다. 실패 자체가 남기는 감정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하면서도 AI의 실패에는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실패가 결합될 때 우리는 흔히 몰입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몰입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현재의 활동에 깊이 집중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되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레이 경험입니다. 이 몰입은 단순히 게임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전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적 반응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합니다. 인간은 이 균형을 매우 민감하게 느끼며 너무 쉬우면 지루함을,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지점에서 AI는 흥미로운 위치에 놓입니다. AI는 몰입을 느끼지는 않지만 설계에 따라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플레이어의 행동에 맞춰 반응 속도를 바꾸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몰입 상태에 대한 논의는 게임을 넘어 다양한 생활 경험과 연결됩니다.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음악을 들으며 주변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
혹은 요리에 집중하다가 다른 생각이 멀어지는 순간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입은 단순히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의 흐름 속에 자신이 깊이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지만 인간이 몰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계하는 데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이 AI를 경험의 주체로 오해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간 플레이어는 규칙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해석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그 경계를 시험합니다. 어떤 규칙은 안전한 선택을 유도하고 어떤 규칙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듭니다. 플레이어는 이 규칙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플레이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규칙은 지켜야 할 절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을 유발하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AI는 규칙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규칙은 의미를 읽어야 할 텍스트가 아니라 계산을 위한 입력값이 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은 규칙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태도를 드러내지만 AI는 규칙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계산할 뿐입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AI가 규칙을 잘 다루는 능력을 인간의 경험과 동일한 선상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후 윤리나 책임의 논의를 진행할 때도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만을 반복하는 존재를 우리는 과연 플레이하고 있다고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성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존재는 매우 뛰어난 플레이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플레이의 요소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플레이에는 해석의 여지, 감정의 개입, 실패에 대한 의미 부여가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행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레이라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게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음악을 완벽한 박자로 연주하는 자동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이야기 구조를 생성하는 AI, 최적의 맛 조합을 계산하는 미식 AI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과가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인간의 경험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차시에서 규칙과 플레이의 관계를 길게 살펴본 이유는 이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해석할 때 사용할 기준선을 명확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거나 입력을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플레이는 목표를 인식하고 선택을 반복하며 그 결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결과만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감정이 오갔는지를 통해 기억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게임을 잘한다는 것과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효율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능력은 실력의 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플레이 경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와 무관하게 강한 몰입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차이는 플레이가 외부 규칙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과 감정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리하는 이유는 이후에 다루게 될 AI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AI가 게임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과나 효율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플레이 경험과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만 AI를 인간 플레이어와 동일선상에 두지 않고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늘 차시의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 플레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행위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플레이에는 목표를 향한 판단과 선택이 포함되지만 동시에 감정의 개입,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효율성만으로 플레이를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게임 플레이의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잘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갑니다. 잘 들어보시고 다음 중 오늘 강의에서 설명한 게임을 플레이한다의 핵심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지 골라보세요. 1번, 목표를 인식하고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번, 성공과 실패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3번, 규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선택만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4번, 경험을 통해 다음 행동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바로 3번. 규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선택만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니다. 이는 게임을 잘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의한 플레이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정서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퀴즈 하나 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후반에서 말한 플레이를 플레이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규칙을 외우고 정답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2번 입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실수 없이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3번, 감정의 개입과 실패 경험을 통해 의미가 쌓이고 몰입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4번, 가장 효율적인 선택만을 계산해 최적의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입니다. 후반에서는 플레이 경험이 점수나 규칙 그 자체보다 긴장, 기대, 아쉬움 같은 정서적 흔적으로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실패는 단순히 목표를 못 이겼다가 아니라 다시 해보고 싶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경험에 의미를 붙여줍니다. 반면 AI는 실패를 감정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데이터 갱신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해도 인간과 같은 방식의 플레이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행위가 지닌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컨트롤러를 조작하거나 화면 속의 수치를 높여 승리라는 결과를 획득하는 물리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만의 심리적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플레이란 사용자가 스스로 내린 주체적인 선택, 그 과정에서 요동치는 역동적인 감정, 그리고 쓰라린 실패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인간 중심의 경험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플레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이라는 매체를 특별한 문화예술로 미화하거나 치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이 어떤 특정 활동을 단순한 노동이나 기계적 반복이 아닌 삶의 한 부분인 진정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느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선택의 주체성이며, 둘째는 그 결과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적 개입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적, 유의적 활동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이나 성취감이 인간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그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플레이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실패는 수정해야 할 오류값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실패는 다음 도전을 위한 서사이자 성찰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명확한 플레이의 기준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 차시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 즉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계산된 수행과 인간이 향유하는 주체적 경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더 가치 있는 창의적 협업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